상대와 대화를 하는데 자꾸 이름과 직책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처음에 팀장이라고 했다가 갑자기 지점장이라고 했다가 지사장이라고 했다가 대표라고 했다가 막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이름도 중간에 기억을 못해서 성함이 뭐라고 하셨죠? 네, 안녕하세요. 신단장입니다. 후보자가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 문의가 왔고요. 지금 첫 대면의 현장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에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대화를 이어가시나요? 자, 혹시 정적이 오가고 침묵으로 뻘쭘했던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다음 대화에 대한 프로세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후 다음 문장도요, 인사처럼 반자동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사실 준비를 하지 않고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첫 대면에서 긴장하지 않고 편안한 대화로 오갈 수 있는 두 가지 꿀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리크루팅 프로세스 외에도요, 고객과의 첫 만남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방법이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인사한 후에요, 가장 먼저 하는 행위가 바로 명함을 교환하는 일입니다. 자, 명함은 두 손으로 건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런데 두 손으로 건네지 않고 한 손으로 건넬 때는요, 한 손으로 한 손을 받치고 드리는 게 매너입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요, 상대가 바로 볼 수 있도록 상대 방향에 맞춰서 전달하는 것이 매너입니다. 자, 전달할 때에는 이렇게 인사를 하면 되겠죠. 안녕하세요, 신단장입니다 라고 하는데, 저 보셨죠? 안녕하세요, 신단장입니다. 방금 제가 명함을 보지 않고 제가 상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전달하면서 제 이름과 직책을 얘기하고요, 동시에 눈을 맞추면서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동시에 주고받는다면 이렇게 하죠. 오른손으로 드리고요, 왼손으로 받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름을 가리지 않고 주고받는 것이 매너죠. 자, 이렇게 명함을 교환합니다. 자, 명함을 교환하셨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꿀팁이 하나 있습니다. 자, 명함을 받고 받은 명함의 직책과 이름을 들릴 듯 말 듯하게 한번 말해보는 거예요. 대표 신경렬. 네, 이렇게. 자, 그 다음 명함을 대부분 받으시고 지갑이나 수첩에 바로 넣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절대 비즈니스 매너가 아닙니다. 자, 상대와의 미팅이 종료될 때까지 내가 앉은 자리 오른쪽 하단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상대와 이야기할 때 계속 직책과 이름을 확인하면서 그 이름을 자주 불러주시는 게 정말 좋아요. 직책을 불러주시든지요. 자, 나이와 직책과 상관없이 명함 교환은 반드시 일어서서 받는 게 예의입니다. 일어서서. 예를 들어 저를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오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어서서 명함을 주고받는 게 예의죠. 근데 제가 몇 분 보았습니다. 일어나지 않고 그냥 앉아서 명함을 주면 이렇게 받는 분들도 제가 봤어요. 자, 절대 비즈니스 매너가 아닙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요 하나는 꼭 여러분들이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문하셨을 때 명함이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럴 땐 어떻게 하냐? 자, 수첩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수첩 오른쪽 상단에다 직책과 이름을 적어 놓습니다. 대표 신경렬. 이렇게. 이게 왜 중요한가? 바로 대화의 일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상대와 대화를 하는데 자꾸 이름과 직책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처음에 팀장이라고 했다가 갑자기 지점장이라고 했다가 지사장이라고 했다가 대표라고 했다가 막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이름도 중간에 기억을 못해서 성함이 뭐라고 하셨죠? 이렇게 또 질문을 하면서 방문자를 당황하게 만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소소하지만 놓치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청입니다. 경청. 우리가 상대를 설득하는 설득 기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요, 이 경청이라고 하는데, 경청은요, 온몸으로 공감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보통 상대가 이야기할 때요, 상대가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온몸으로 경청을 합니다. 이건 상대를 존중하라는 말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상대가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정도로 조금은 오버스럽고 과하더라도 티나게 경청하라는 뜻이에요. 저는 상대와 대화를 할 때요, 약간 몸을 이렇게 60도에서 70도 정도 기울여서 귀를 가져다 대면서 공감을 좀 하는 편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귀크닉이라고 해요. 귀와 테크닉의 합성어인데 제가 방금 만들었습니다. 귀를 이렇게 가져다 대면서 살짝 몸을 기울이는 거죠. 이게 상대로 인하여 내가 상대의 말을
굉장히 존중하며 귀 기울이며 경청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눈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위아래로 흔들면서 공감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렇게 제가 잘 듣고 있다라는 인지를 시켜주는 건요. 중간중간에 리액션만으로도 충분히 인식을 시켜줄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리액션이요.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존중해서 잘 듣고 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상대로 하여금 알게 해주셔야 이 방문자가 더 많은 본인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대학교 때 읽은 이 경청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몇 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청득심. 자, 귀 기울여 경청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다. 두 번째, 말하는 것은 기술이지만 듣는 것은 예술이다. 자, 귀와 머리로 듣는 게 아니라 가슴과 심장으로 들어라. 자, 저도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수시로 많은 말을 하면서 가끔 이렇게 허전할 때가 있어요. 허할 때가 있습니다. 말은 많이 했는데 뭔가 찝찝하고 개운하지 않고 시원함이 느껴지지 않을 때 지나놓고 좀 생각해 보면요. 아차, 내가 상대의 말을 듣지 않고 내 할 말만 했구나. 대화가 끝냈는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상대에 대해서 아는 게 없고 아는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허함을 느끼죠. 자, 오늘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요, 꼭 한번 실천해 보시고 방문자와의 좋은 기억을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업으로 사업가형 대표가 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파이팅입니다.